로비는 넓었습니다. 수도권 외곽 야트막한 구릉지를 등진 요양원의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천장까지 뻗은 유리 외벽이었습니다. 햇살이 반듯하게 잘린 사각형으로 대리석 바닥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화분 속 관엽식물은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윤기 있게 서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너머로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직원이 미소를 유지한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청결하고 어디를 보아도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정희는 그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운동화 코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2살. 서울 은평구 뒷골목 분식집을 30년 가까이 혼자 꾸려온 여자.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낸 것도 며느리 입학식 날. 한복을 처음 맞춘 것도 손녀 지우가 태어나던 해의 가게를 리모델링한 것도 모두 그 새벽들이 쌓여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캐리어 하나를 옆에 세워두고 요양원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냥 쉬시는 곳이 아니에요. 의료 인력도 상주하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 안전을 위한 결정이에요. 아들 박민수는 프런트 직원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며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어딘가 조급한 눈빛을 가진 남자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며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이 분주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분식집에서 30년을 보내는 동안 정희는 사람의 손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른 아침 단골들의 손, 떨리는 손, 지갑을 꺼내며 잠깐 망설이는 손. 민수의 손은 지금 무언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효심에서 나오는 서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진 사람의 손이었고 체면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입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히 끝났습니다. 통장은 안전한 보관을 명목으로 며느리가 챙겼습니다. 휴대전화는 요양원 규정상 개인 기기 사용이 제한된다는 설명과 함께 민수의 재킷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열쇠는 이미 오래전에 아들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정희의 손이 잠깐 멈추었지만 직원의 시선을 느끼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자리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방은 2층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잘 손질된 정원과 그 너머 야산 자락이 보였습니다. 벽지는 연한 베이지였고 침대 곁에는 작은 협탁과 독서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지요? 어머니, 여기 경치도 좋고 한 번만 적응하면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협탁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천천히 번지는 것, 그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쩐지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 느낌.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 나는 아직 괜찮은데. 그 생각이 방 안에 가만히 남았습니다. 정희는 창가로 걸어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서늘했습니다. 정원의 잔디는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 저녁이 가까워지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간이면 가게 문을 닫고 손을 씻으며 내일의 식자재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떨어졌는지, 무엇을 더 주문해야 하는지, 언제나 다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수치심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고, 그렇기에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에서 손을 떼고 캐리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지퍼를 열고 접어넣은 겨울 코트를 꺼내 침대 위에 반듯하게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 옷이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트의 어깨선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빼앗기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정원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코트는 침대 위에 놓인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왔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분식집 시절에는 이 시간이면 이미 4시간을 잔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소 이틀째. 정희는 침대 위에 펼쳐둔 코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 옷이었습니다. 두툼한 울 혼방 소재의 안감이 깊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소매를 접으려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안주머니 쪽이 미세하게 불룩했습니다. 손을 넣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난 작은 용지. 펼치자 익숙한 숫자 배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또 용지였습니다. 정희는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입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사흘 전 아직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매주 한 장씩 사던 것이었습니다. 이사 준비가 바빠 추첨일도 잊고 있었습니다. 추첨일은 입소 전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간호사실 앞 안내 데스크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깐 기다리라 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나오더니 공용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당첨 번호 조회 화면을 열었습니다. 번호를 하나씩 맞추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세전 58억 원. 활자는 조용했습니다. 정희도 조용했습니다. 태블릿을 직원에게 돌려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기쁨이 먼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온 것은 서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됩니다. 직감이었습니다. 30년 장사 끝에 몸에 밴 감각. 거스름돈을 잘못 줬을 때 느끼는 감각, 단골이 뭔가 숨기고 있을 때 느끼는 감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더 단단해질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더욱 사려 깊은 표정으로 더욱 촘촘한 울타리를 칠 것이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다시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요양원의 하루를 천천히 익혔습니다. 오전 8시 식사, 9시 혈압 측정, 10시 프로그램 참여. 직원들이 언제 순회를 도는지, 공용 공간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새 직원을 볼 때 하던 것처럼 사람을 오래 보면 흐름이 보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민수가 면회를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밥은 입에 맞아요? 괜찮아. 표정이 좀 밝아지셨네요. 여기 공기도 좋고 잘 쉬시면 돼요. 정희는 민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안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응했다고 생각하는 얼굴.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아, 그게요. 일단 정리 방향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해서요. 급한 건 아니니까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급한 건 아니라는 말이 오히려 급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뒤 정희는 공용 휴게실로 나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 정원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했습니다. 58억. 당첨금을 찾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신분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없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묶인 것도 아니었지만 새로 개설하려면 절차가 필요했고 절차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재산 처분 능력 자체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에는 전화도 없었고 나갈 자유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요양원 측에 외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노인복지, 법률 지원. 입소자 권리로 명시된 사항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실마리였습니다. 작은 실마리였지만 분식집에서도 처음엔 늘 그랬습니다. 새벽 4시의 육수는 언제나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뒤 정희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말했습니다. 재산 관련 상담을 한번 받고 싶어요. 고령자 법률 지원 연결이 되나요? 사회복지사는 잠깐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가족분과 먼저 상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 말고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정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복도가 아까보다 조금 넓어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로또 용지는 여전히 코트 안주머니에 있었고 통장은 며느리 손에 있었고 집은 아들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처음으로 발걸음에 방향이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며 오늘 하루를 준비하던 그 감각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소식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연결해준 법률 상담 날짜를 기다리던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연락 주셨어요. 법률 상담권 가족이 직접 조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침대 위에 반듯하게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민수에게 알린 것이었습니다. 입소자의 법률 상담 요청을 보호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이 요양원의 절차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것인지 따질 수 없었습니다. 따져봐야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실마리 하나가 조용히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법률 상담을 알아보신 거예요? 재산 관련해서 재산이요? 어머니, 재산은 제가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뭐가 걱정되세요? 정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 거니까가 민수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다 어머니 잘 되시라고 하는 건데.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진 것이었습니다. 30년 장사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오래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요양원 안에서의 통로는 더 좁아질 것이었습니다. 외부 연락은 사실상 민수를 통해 걸러질 것이었고 성년후견 절차는 조용히 속도를 낼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인이 나오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었습니다.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외부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했지만 주소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무단 외출은 입소 계약 위반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민수에게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열린 쪽이 어딘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져온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 볼펜 2자루, 오래된 사진 1장.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월별 매출과 지출을 적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칸에 지금 상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적다 보니 보였습니다. 입소자에게는 의료 서비스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외부 의료기관 진료 요청권도 있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외부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식 기록으로 남으면 법원 감정을 앞두고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세금을 냈습니다.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정산. 장부는 직접 썼습니다.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손으로, 된 뒤에는 컴퓨터로. 마지막 해 세무 자료는 공인된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확인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전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막혔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덮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요양원은 오후로 접어들며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바퀴 소리가 지나갔고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녀였습니다. 박지호. 대학교 2학년. 민수가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교복 대신 청바지에 후드 집업을 입고 어깨에 천가방을 맨 채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왔어요. 보고 싶어서요. 정희는 잠깐 지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이 컸던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그 눈이 그대로였습니다. 들어와. 지우는 협탁 옆 작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둘 사이의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억울하죠? 많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정희는 지우의 손을 잠깐 보았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여기까지 혼자 버스를 타고 온 사실은 달랐습니다. 지우야, 세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찾을 수 있어. 지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떤데요? 한정희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된 거. 마지막에 다니던데. 지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지우가 검색하고 확인하는 동안 정희는 수첩을 펼쳐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지우에게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어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버스 막히기 전에 가. 지우가 나갔습니다.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수첩에 적힌 번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화는 아직 없었습니다. 번호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은 있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닿지 않는 곳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닿으려면 순서가 필요했고 순서를 지키려면 서두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분노를 누르는 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덮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내일도 약을 제때 먹을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도 나갈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웃으며 인사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칸씩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신문 기일은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청사는 생각보다 낡아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오래된 리놀륨 바닥은 걸을 때마다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정희는 이도현 변호사와 나란히 걸으며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달이 걸렸습니다. 지우가 건네준 세무사 번호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과거 사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요양원 외부 진료 요청권을 이용해 신경과 인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었을 때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연령 평균보다 오히려 높은 항목도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이도현 변호사는 노인 재산권 전문이었습니다. 처음 면담에서 그는 서류를 다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서류를 훑으며 먼저 민수 쪽에 질문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두고 외출한 적이 있다는 것, 약 복용을 거른 날이 있었다는 것, 혼자 지내기에 불안해 보였다는 것. 말은 조리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정혜 쪽을 보았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석 달입니다. 그 전까지 29년간 서울 은평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1994년에 했고,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 전년도인 2022년입니다. 신고 내역은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셨나요? 요양원 입소 전까지는 직접 했습니다.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최근 뉴스 중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공용 열람실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드님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를 두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게 필요한 건 허락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말이 끝나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료 감정 결과는 이미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일상 판단 능력 이상 없음, 성년 후견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판사는 최종 의견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성년 후견 청구를 기각한다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이도현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복도 끝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넥타이는 아까보다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고 눈을 마주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체면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멈추지 않고 그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지나쳐서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정희는 더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쪽을 향해 걸으면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승리감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감각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보면 늘 무언가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함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냥 오랜 습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을 마주쳤고 그냥 걸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지우가 계단 아래 서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다고 했는데 와 있었습니다. 천가방을 앞에 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묻지도 못한 채 정희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됐어. 지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정희도 참았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법원 앞 골목으로 들어서자 작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뜨거운 것이 먹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먹고 싶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살 곳, 쓸 돈, 남길 것들.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무게가 짐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이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박스 셋. 요양원에 들어갈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피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빼앗긴 채로 들어갔고 지금은 스스로 골라서 나왔습니다. 동해 쪽 소도시였습니다. 지인이 있는 곳도 아니었고 연고가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보다가 바다와 가깝고 버스가 다닌다는 이유로 골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은 흰 벽에 마루가 깔린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면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처음 그 창문을 열었을 때 정희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분식집 창문은 골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다본 것은 골목의 전봇대와 담벼락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았습니다. 골목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아이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어른들,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잠깐 멈추는 사람들. 그 풍경이 30년이었습니다. 바다는 달랐습니다. 바다는 매일 달랐습니다. 정착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동네 마트가 어디에 있는지,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우체국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몸으로 익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알아가는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처음 열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신탁은 이도현 변호사와 함께 설계했습니다. 당첨금은 크게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정의 본인의 생활 자금, 공익 기부, 그리고 지우목. 지우의 것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학업을 마칠 것,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될 것, 그것을 확인한 뒤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것. 이도현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네요.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정희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아무도 그냥 준 사람이 없었어요. 지역 경로당에 난방비를 보탰습니다. 읍내 청소년 센터에는 교육 프로그램 기금을 냈습니다. 노인 법률 상담 지원 기금은 이름 없이 맡겼습니다. 자신처럼 통장과 핸드폰이 사라진 채 어딘가에 앉아 있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것은 과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자 지우가 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큰 배낭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두리번거리다가 부엌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바다 보여요? 아침에 더 잘 보여.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창문 앞에 섰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사흘 동안 지우는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칼 잡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팔을 써는 방향, 육수를 내리는 타이밍, 간을 보는 방법. 정희는 설명보다 먼저 손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지우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처음엔 다 어려워. 할머니는 언제 잘하게 됐어요? 정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잘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너. 그냥 계속했어, 너. 지우가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둘은 정희가 끓인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지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장학금 됐어요. 말 못했는데. 언제? 지난 학기요. 할머니 법원 가던 날 즈음에. 그때 말하기 좀 그랬어요. 정희는 지우를 보았습니다. 지우는 찌개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잘했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진짜로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너. 왔잖아요. 계속.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찌개가 식어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우가 돌아가는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우 생일이 사흘 뒤였습니다. 먼저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현관에서 배낭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여름에 또 올게요. 오면 잡채 가르쳐 줄게. 지우가 웃었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코트를 꺼냈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몇 달을 거기 넣어두었습니다. 번호를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6자리. 아무 날 아무 가게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고른 숫자들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는 용지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작은 조각들이 손바닥에 쌓였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바람이 가져갔습니다. 조각들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돈은 문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문. 이제 건너왔으니 문은 닫혀도 됐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수평선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희는 창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배를 채웠습니다. 20년 동안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들 사이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은 슬프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